자, 일단은요. 잠시만. 10초만요. 자, 저희 날선명 잠깐 볼게요. 자, 이 교시는 일단 2차 함수 끝을 낼게요. 저희 남은 거 조금까지 해서. 자, 날선명입니다. 이제 학교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경우도 있어요. 자, 페이지는 72쪽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위에 제목부터 볼까요? 자, 제목이 이제 활용입니다.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중학생 때, 뭐 이런 활용들, 뭐 다음 장 가보시면, 뭐 철사로 뭐를 만들고, 뭐 텃밭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일단 아마 사실 이제 이 활용은요, 저보세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없어요. 어쩌면 이제 문제를 잘 읽고 시키는 걸 잘 하면 됩니다. 어쩌면. 근데 이제 너무 좀 제가 그렇게 하면 좀 성의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제가 앞으로 이제 사실 이 설명은요. 중등부든 고등부든 고3이든 제가 항상 활용이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만능이야. 그래서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필기해봐. 자, 활용은요.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활용이 있어요. 오늘 이제 문제들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식이 있는 활용이 있어요. 다시. 자, 이제 식이 있는 활용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활용은요, 내가 식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러니까 문제 안에 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 시우야.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식이 없는 네, 식이 없는 활용이 있어요. 그리고 느낌의 도우나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식이 있는 거요? 어? 있는 거? 있는 게 좀 더 쉬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식이 없는 거는요, 뭐 해야 될까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식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이 없는 게 좀 더 연습도 필요하고 어렵긴 한데, 근데 결국 학교 시험이라는 게 시험 범위가 있잖아. 어차피 매번 하다 보면 똑같은 그림 나오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면 돼요. 몇 가지는. 아시겠죠?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식이 있는 활용. 자, 이 식이 있는 게 나오시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루틴을 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어갈게요. 보통 식이 있는 활용은요. 식을 먼저 보세요. 갑자기 왜 존대지? 식을 먼저 봅니다. 제가 볼 때 식이 있는 활용은요. 식을 먼저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시간화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로로 필기할게요. 두 번째는 보통 시간에 보시면 이제 문자 같은 게 들어있잖아. 그렇죠? 뭐 이번에 함수니까 x, y 두 개 들어있겠네. 보통 자, 식 안에 들어있는 이제 문자들의 어쩌면 역할을 한번 확인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x가 무슨 자리인지, y가 무슨 자리인지, 뭐 어떤 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뭐 예를 들어서 x는 봤더니 뭐 시간 자리고, 예를 드는 중이에요. 뭐 y는 예를 들어 뭐 높이 자리야. 뭐 이런 거 이제 역할이 위에 써 있을 거야. 위에는요, 요 역할 확인할 정도만 읽을 거예요. 위에 써 있을 거니까 역할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요, 보통 이제 식이 있는 활용은 여기까지 확인 끝나면 이제 실제 문제가 맨 밑에 나오겠죠. 실제 문제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란 말은 보통 맨 밑에 줄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역할만 확인하시고 바로 문제 갑니다. 무슨 뭐고 하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써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약간 대입하는 문제가 많아요. 보통 그 식이 있는 활용은 이제 밑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아까 x가 시간이고 y가 높이였잖아. 예를 들어 밑에 문제에서 시간이 5초일 때 그때 높이를 구해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키는 대로 시간에다가 5를 대입해서 높이를 구하던가 어쨌든 이제 실제로 시키는 걸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입하는 문제가 많은데 일단 이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기해놓고 제가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식이 없는 활용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조금 이제 어렵죠. 왜 이걸 만드는 게 좀 써줄까? 좀 하드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하드한데 근데 이제 그냥 말했지만 어차피 나오는 게 나오니까 그냥 처음엔 틀려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만든다고. 아시겠죠? 자, 필기할게요. 식이 없는 거는요, 쌤 어떻게 해요? 식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필기해 드릴 거는 좀 잘 만들기 위한 팁 정도만 드릴게요. 사실 잘 만드시면 돼요. 잘 시키는 대로. 자, 첫 번째는요, 어쩌면 팁이야, 팁. 이거는 순서라기보다는 팁을 좀 몇 개 방출을 할게요. 첫 번째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식이 없는 게 나오면 그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약간 활용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꼭 그 미술 시간에 이 그림 이런 것도 가끔 그려요. 우리 중2 때 거속시 문제 저 사람 그렸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림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맞지만 가끔 표 같은 것도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게 좀 해보자는 거야. 어떤 상황은 표라던가 혹은 도형 이런 것도 그림이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지금 팁을 방출하는 중이야. 잘 만드시면 돼요. 팁 몇 가지만. 두 번째는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에서 어떤 공식이라던가 아이디어 같은 게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중학생 때 방금 말한 거속식, 소금물 농도 이게 다 공식이거든요. 혹은 어떤 아이디어. 우리 얼마 전에도 그거 하나 있잖아.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이런 거 약간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외우세요. 이건 그냥 외우시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문자를 정해줘요. 보통 이제 문자를 정하는데 보통 어려운 말로 미지수라고 불러요. 미지수를 정하죠. 이번에는 이제 2차 함수니까 x, y가 있을 거야. 보통 여러분 보통 x, y는요 수학에서 미지수 정하기 라고 썼고 걸어치고 x, y 같은 어떤 문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문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 저희 보통 수학에서 문자를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약간 마지막에 묻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 마지막에 묻는 게 시간이며 시간은 x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를 또 잘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 필기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게 2차 함수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어쩌면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2차 함수에서 자 2차 함수에 활용해서 쓸만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좀 어떻게 정하는지를 여기가 좀 포인트긴 해요. 사실은 앞에 이거는 그냥 도덕시간 나오는 그런 얘기 한 거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자 연지야 문자를 몇 개 써? 우리가 아까 시그마한테 진짜 문자를 2개 써야 될 거예요. 누군가를 x, 누군가를 y라고 둘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일단은요 요거 일단 필기부터 해볼까? 일단 여러분들 밑에 식이 없는 활용들을 보시면요 일단은 이번 그 모든 문제에 하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통 마지막에 이런 걸 물어봐요. 뭐뭐의 최대값 혹은 뭐뭐의 최소값.
자, 한번 이거는 좀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일단은 좀 필기 요거까지 하고 일단은 예를 들어본 건데 오늘 2차 함수의 식이 없는 문제는 보통 마지막에 이런 멘트로 끝이 나요. 뭐 상황 쫙 주고 뭐뭐의 최대값, 뭐뭐의 최소값.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내용 자체가 지난 시간에 그 최대 최소 관련 활용이거든요. 일단은 자, 한번 얘네 문제를 보고 올게요. 뭔 소리인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370번 문제 보시면요. 자, 마지막 두 문장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다? 사각형 ABCD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보여? 그러니까 둘레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라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둘레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고 다음 장에 373번 가시면요. 얘는 태어가 뭐의 최대값이야? 넓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식이 없는 활용은 이런 문장이 나와 보통. 그랬을 때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x, y를 정해줘야 되는데 일단 y 자리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여기서 활용 만들 때 y 자리는 어디가 y냐면 요 뭐뭐의 자리 있지. 이 자리를 저희는 y라고 정해줄 거예요. 이 친구가 반드시 y가 돼줘야 돼. 그래서 왜요? 여러분 알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y가 되어줘야 되면서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문제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며 직사각형 넓이를 y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저희가 고민할 것보다 어쩌면 이제 어디를 x라고 할지 이 자리에 이제 x에 관한 식이 들어가잖아. 이 자리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데 포인트는 뭐라고? 이 친구. 누구를 x로 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오늘 식이 없는 거의 포인트예요. 별표하는 식과. 자 다시 y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y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고 이제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x로 정할지 그것 정도만 좀 고민할 거야. 근데 그거 사실은 어렵진 않아. 보통 딱 보면 대충 뭐 얘면 되겠다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필기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그리고 꼭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x란 거를 정해주잖아. 근데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x를 뭐로 하겠다 라고 정하시고 나면 꼭 마지막에 하나 체크할 게 x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필기하지 마.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을요 x초라고 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간이 x면요 이 친구 범위가 있는 거 아세요? 저 보세요. 좀 시간은요 음수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얘는 뭐부터 돼요? 0은 되나? 0은 가능하잖아. 음수는 뭐 뒤로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즉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이런 범위가 갑자기 생길 때가 있다는 거야. 이런 범위를 체크해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문자를 잡는 거는 내 마음이긴 한데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를 제가 x라고 정할 거예요. 얘 범위가 있게 없게? 뭐가 돼야 돼? 일단 0보다는 커야 되는 거 맞나? 그런 범위를 체크하라는 얘기야.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2교시 여기입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 식이 있는 거 먼저 할게. 좀 쉬우니까. 얘 먼저 한번 클리어하고 그 다음 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식이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밑에 보시면 근데 문제가 4문제 있는데 혹시 여기서 식이 있는 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종이랑 밑에 4문제에서 제가 첫 번째로 풀 식이 있는 거 몇 번 문제일까?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 보시면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 이번 페이지에 전부 다 식이 있죠. 사실 오른쪽의 문제들도 식이 있긴 해요. 어떤 2차 함수가. 그런데 자 이번 페이지는 왼쪽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식이 있는 활용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위아래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제가 일단 한번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이 필기랑 비교해봐. 나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랑 오래 했으면 이 말을 되게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 말 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활용 나오잖아. 자, 쭉 스캔부터 하세요. 이 식이 있는지 없는지. 자, 스캔했더니 자, 가운데 얘 보이세요? 첫 번째 식이 있는 활용은 식을 먼저 볼 겁니다. 두 번째 식 안에 보신 문자가 들어있잖아. 자, 걔네 역할 알아볼게요. 자, 먼저 도와줘. T 자리는 무슨 자리요? 위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야. 그걸 위에 써 있을 거예요. 자, 가끔 어떤 친구들이 초라고 불러요. 초는 단위고요. 시간 자리겠죠, 시간. 근데 가끔 어려워지면 단위를 건드립니다. 우리 중학생 때 뭐 분 이렇게 뭐. 근데 체크할게요. 초입니다. 자, Y는 무슨 자리야? 앞에 써있네. 높이. 여기 한번 쓸까요? 높이. 단위 미터고요. 즉 이 식은요, 이제 t에다가 시간을 넣으시면 그때 높이가 나온다. 약간 이해도 해보시고요. 그런 식이구나. 오케이. 다들 이해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 볼게요. 실제 문제는 아마 여기부터 아니에요? 보통 맨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에 최고 높이 밑줄 그어볼까? 위에서 높이가 y였죠. 높이가 y인데 최고 높이란 말은 이거 지난 시간에 무슨 말일까? 최대값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되냐는 거예요. 최대값 얘기를 하는 최대값. 최대값이 있나? 다시 자, 이제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근데 높이가 y였잖아. x가 아니라. 높이가 y인데 최고 높이면 저게 뭐 최대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는 뭐를 구해라? 자, 높이를 구해라. 그냥 사실 이 문제는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만약에 마지막에 최고 높이가 되는 시간을 구하라 문제로 나오면 t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현재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높이를 구하세요. 그 문제니까 사실상 그냥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입니다. 마무리 쳐볼래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지난 시간 내용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뭔가 갑자기 훅 끝났는데 이게 그냥 식이 있는 게 약간 이런 식이 많아. 보통 식이 있는 거는 좀 쉬워.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t가 뭐고 y가 뭐고 체크한다고 할 문제 봅니다. 대신에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활용이잖아. 보통은 대놓고는 안 나와. 뭐 최대값도 이제 최고 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석을 잘 해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최대값 나왔으니까 우리가 중3 때 배우신 대로 바로 가보시면 4, 20이니까 30인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자, 뭐 저는 한번 그래프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위로 물러기고요. 자, 꼭지점 t 값이 2일 때 y 값이 32잖아. 그리고 자, 혹시 한번 그거 아세요? 저 보세요. 이 문제에 딱 가위가 없잖아. 언뜻 보기에. 혹시 여러분 가위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방금 말해봤는데 t가 시간이지. 시간은요 암묵적으로 뭐만 돼요? 0보다 이것만 되는 사실 이런 가위가 하나 있긴 해요. 자, 한번 잘라볼까 그러면? 여기가 2잖아요. 0은 여기쯤이겠네. 그쵸? 여러분들은 여기 파란 색깔만 보셔야 돼요. 사실 이쪽은 지금 없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뭐 얘를 몰랐어도 아마 꼭지점 문제였을 겁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얘는 이제 높이를 물었으니까 이 친구가 정답인 거야. 질문 바꿔볼까? 자, 그때 시간 구해봐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시간 물으면 얘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묻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 구해봐라. 얘가 2초잖아. 높이 구해봐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또 해볼까? 밑에 보지.
369번. 369네. 자, 식이 있는 거 먼저 쭉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 아마 다른 책에도 특히 이 문제가 좀 유명한 그냥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요, 그냥 외우세요. 똑같이 나오니까.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한편으로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 역할은 좀 외우기 쉽게 그래도 설명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도와드리는 거고, 너네 역할은 집에 가서 많이 해봐야지, 이제 그 다음에는. 달라진 게 없네. 좀 약간 제가 책을 만들면 가끔 약간 그런 욕구가 들어요. 아, 책 만들고 싶다. 제가 책을 만들면 영문제는 그 시간으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 똑같이 높이네. 재미없게. 혹은 둘 다 묻던가. 높이랑 시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문제 바로 갈게요. 자, 역시나 식이 있는 활용은 식을 먼저 보시고요. 위에 올라가서 역할 체크할게요. t는요 시간이고 단위 체크 초입니다. y는 높이고요 단위 체크 미터입니다. 어려워지면 단위 건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자 최고 높이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 한번 배우고 있어요. 높이가 y잖아. 최고 높이란 말은 y 값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최대값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사실상 최대값 구하세요. 그 문제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이 문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t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라서 0 이상만 됩니다. 근데 잘라보셔도 그냥 꼭 지적 문제긴 해요. 마무리 짓자면 중3 때 배운 대로 가세요. 근데 이거 맞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미터. 자, 시간 물으면 몇 초요? 3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 물으면 3초고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하나 더 해볼게. 다음 장 가보시면 일단은 쌤 370번은 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쟤는 잠깐 미리 언급하자면 쟤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식이 아니에요. 쟤는 약간 그 보조하는 역할의 식이고 하나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 장에 376번 문제. 어쩌면 얘도 제가 보기에 이제 식이 있는 활용으로 그냥 취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376번 문제입니다. 뭐 얘는 가끔 나오는 스타일인데 다른 책에도 있고요. 한번 뭐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냥 자유롭게. 자, 376입니다. 자, 얘는요, 일단 제가 카테고리를 식이 있는 걸로 포함시킬게요. 식 있잖아요. 저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식어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보통 이 문제는요, 제가 약간 요구하는 게 한번 해보라고 많이 시켜봐. 왜냐면 할 게 좀 뻔하긴 하거든요. 뭐 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보통 그렇게 다들 잘 하세요. 원래는 좀 대충 뭐 눈치껏. 근데 얘는 마지막에 한 포인트는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발견 못하면 너네 이 말 나올걸? 쌤 이거 둘 다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그럼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요 쭉 스캔해봤더니 마지막에 여기 식이 있어요. 이 친구. 자, 이 친구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야. 자, 아까 말했지만 일단 식이 있는 활용은 식의 역할을 체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문제는 뭐 스토리 같은 게 없고 그냥 이런 식입니다. 이 식. 그리고 자 이제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얘가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건데 위에 보시면 요거 하나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뭔가를 한다면 뭐 하고 싶어요? 그쵸, 이게 그게 뭔가 이제 뭔가를 한다고 치면 이게 대입을 하고 싶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뭐 할 게 없잖아. 대입하겠습니다. 자, y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이 식이 뭘로 바뀐다?
약간 또 2차식,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바뀌게 돼요. 이 문제가 다시 y 자리에 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컨셉이 대입 문제예요. 대입해서 전개해 보시면 바로 갈게요. 5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라는 어쨌든 이제 2차식이 나왔으니까 2차 함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 이제 항상 이제 좋은 습관이야. 가위가 있는지. 혹시 위에 가위 있나요? 하나 가위가 있네요. 옆으로 가져올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까지만 오시어서 이제 풀어보시면 똑같아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한번 잘라 보시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두 개가 다 안 나와요. 일단은. 자, 이 문제 마지막 포인트야. 쳐보세요. 사실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막 억지로 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외우세요. 마지막에 가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너네 아직 이거 안 썼지? 저 친구가 아마 많이들 Y라고 해서 이제 Y가 없잖아요. 보통 안 가져와. 뭐 쟤는 필요 없는 건가? 쟤가 필요해요. 요 관계식 있지? 봐봐. 요 자리가 Y 자리죠. 어차피 이 대입을요. 여기만 하실 게 아니라 얘를 여기도 대입하셔야 돼요. 저기서 숨어있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다시 너네가 이 대입을요. 이 식에다가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여기 Y의 부등식에도 이 친구를 대입해 보시라는 거야. 여기 쓸게요. 어떤 식 나와요? 자, 이렇게 식 하나 나오죠. 반대편 이항하시면 X의 범위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닫혀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꿀 줄 아시면 지나면 숙제입니다. 2차 함수 가위 문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나름. 자, 다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부분은 사실 뭐 대입하는 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아마 여기 열에 한 7번 했을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할까요? 대입하는 문제 맞아.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가위가 있는데 보통 빨간 색깔은 잘 가지고 오거든요. 이 초록 색깔이 있다는 거야. 즉 대입하실 때 어떤 대입하실 때 여기다가도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가위가 나와요. 그 다음은 요거 숙제니까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한번 마무리 지어볼래요, 여러분들? 이거? 자. 식이 좀 안 예쁘네. 이거 뭐냐, 이거? 식이 조금 안 예쁘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아까 전에 저기 누구냐, 도훈이가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요. 분수 나오는 거. 이론상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분수는 어떻니? 문자는 어떻니? 자, 반의 제곱 더해줄게요. 25분의 16인가? 아, 크다. 빼기 25분의 16.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 그냥 나가지 말고 이거 분배해서 나갈 거예요. 중학교 내용입니다. 분배해서 나가시면 되고. 자, 5분의 4. 자, 마이너스 5분의 16 더하기 4니까 알겠습니다. 빨리다.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바꿔보시면 바꿀 수 있어요. 자, 모양 아래로 블록이고요. 가운데 여기가 x는 5분의 4네요. 그쵸? 근데 가위가 있다고요. 0부터 1. 그 0이 어딨니? 자, 여기 어딘가쯤에 0이 있겠네? 그리고 질문. 1은요. 여기에서 얘보다 더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약간 좀 얘 가까이 있겠죠? 그 간격을 재보시면 돼요.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그럼 나왔네. 최대값 어디 있어? 최대값? 0일 때 있겠죠? 최소값은요? 여기에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계산 문제라고. 이 문제. 자, 정리해 보시고 한 번 더 풀어볼 겁니다. 바로 밑에 거. 다른 책에도 한두 문제 있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제가 좀 포함을 식이 있는 거를 포함시킬게. 뭐 이제 식이 있는 거 맞잖아요. 식이 있는 활용인데 이제 문자 역할은 체크할 게 없고요. 뭐 얘는 스토리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뭔가 대입하는 걸 썼어요. 그냥 할 게 없길래. 근데 이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 대입을 하시는데 여기 부등식에도 대입해줘야 돼. 가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가위가 숨어있는 초록 색깔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377번도 10만 한번 세워볼게요. 10만. 근데 얘는 뭐 좀 더 쉬워졌네 갑자기. 이 책 맞는 건 이해 못하는데. 이런 거 보면 책을 만들고 싶어. 시간이 없고. 은지야 많이 피곤해. 3시간 길긴 하다. 저도 요새 이제 월수만 되면 힘들어요. 힘드네요. 자, x가 0 이상 3 이하이고 저거를 만족할 때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자, 뭐 하자고? 대입할게요. 자, 대입할 건데 저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 골라야 돼. 여러분이 이거 대입할 때 이 식을요. y는 으로도 정리 가능하죠. 또는 x는 으로 정리 가능하잖아. 둘 중에서 동명아 뭘로 대입할까? 여러분 혹시 이거 둘 중에서 얘가 좀 괜찮은 거 아세요? 왜? 밑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문자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y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대입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좀 이게 주인공이 바뀌잖아.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게 지금 누구야? 얘를 써야 되니까 x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가도 상관없긴 한데 여러분 이거 가시면요. 여기도 y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조금 과정이 있잖아. 자, 위에 거로 대입할게요. 자,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전개하시면 되겠죠?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6x 빼기 4. 그래서 이런 어떤 2차 함수가 생기고, 자, 이번 문제는 좀 재미없다는 게 맨 앞에 그냥 범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유형만 일단 할게요. 식이 있는 거는. 나머지는 다른 책에 뭐 비슷해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다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앞장 들어갈 거예요. 370번으로. 정 어려우시면 이 책에 있는 것 정도는 소화를 해봐. 이건 정말 유명한 필수 문제만 다 들어있어요. 이 책에는. 자, 앞장 가볼게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별것도 없어요. 자, 앞장에 있는 370번 문제로 가봐. 자, 지금부터 이 문제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제 식이 없는 활용은 어떻게 식 만드는지 훈련합니다. 자, 370번에다가 소개드릴게요.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이 그림. 이거 굉장히 핫해요, 이 그림이. 고2 올라가도 막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아까 전에 말한 뭐 전략,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했죠. 일부는 좀 그냥 외우세요. 어디를 문자로 주는지 정해져 있어.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요. 자, 읽어볼게요. 직사각형 ABCD가 들어있는데 여기 그림 안에 보이세요?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내접한다라고 해요. 꽉 차 있는 이런 거를. 아무튼 꽉 차 있고요. 자, 밑에 봤더니 여기 있는 2차 함수 하나가 있네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것 쌤 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약간 필기해볼까? 얘는요 약간 보조하는 역할이야. 약간 뭐랄까 드라마로 치면 엑스트라라고 할까? 얘는 지금 메인 공식이 아니라 그냥 약간 날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가요 우리는. 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 문장. 아까 제가 이 말 했어요. 여기 식이 없는 활용은 항상 뭔가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뭐뭐의 최대값 구해라. 뭐 이렇게 뭐뭐의. 자, 지금부터 식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y 자리는 정해졌습니다. 자, y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여기에 있는 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y가 돼야 돼요. 왜? 최대값은요 y 값이니까.
이 자리는 y로 할 거예요. 다시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이제 문자 하나를 정해서 얘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둘레의 길이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문자를 줘야 되는지를 약간 일본을 외우시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얘는요 바로 갈게요. 시간도 없고. 그럼 질문, 혹시 이거 어디에 문자 주면 이 둘레의 길이 표현 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알려줄게. 자, 지금부터 이거 외우세요. 보통 이 문제는 보통 이런 귀퉁이 이런 귀퉁이 중에 한 개를 정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음수 쪽이니까 양수 쪽.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x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제가 문자 하나 빌려 쓸게요. t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x라는 거는 여기 이미 쓰고 있어가지고 다른 문자 t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그럼 자, 얘가 왜 좋은 함수냐면 도와주세요. 여기에 x가 t면 혹시 여러분들 요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길이가 t인 거 뭐냐? 저기가 왜 신의 함수인지 이해하시라고요. 저기가 좋은 함수입니다. 하나 더. 여기에 x가 t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있는 y 값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자, 여기가 x가 t면 지금 c라는 점도 x가 t인 거잖아. 혹시 이 y 값은요 뭐 하면 구할 수 있대? 어려운 말이 아닌데 너네 혹시 제가 어떤 점에 자 그래 요거는 핑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x를 제가 1이라고 할게요. y가 얼마예요? 우리 x만 알면 y는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이거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 x를 알면 저 점 c를 이용해서 y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자, 현재 x가 t라고요. y 값 뭐라고 쓰면 돼? 땡큐.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자, 왜 여기가 신의 한수냐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자리가 저 자리예요. 그리고 자 y 값이 이거면요 뒤에 쓸까? y 값이 이거면 여기 세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4요? 여러분 여기 y 값이랑 세로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은 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 어려울까봐 자꾸 이제 비율을 드는 중인데 너네 이런 거 하는 진짜 아직 뭐 하는 중이야? 이거 하는 중이라고요. 얘 좌표가 1,3이잖아. 질문. 요 길이 얼마야? 1이고요. 이 길이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원래 좌표의 뜻이요. 원래 우리가 중1 때 좌표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좌표를 길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길이를 좌표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 작업 변한 얘기야 지금. 이렇게 t가 지금. 다시 x 값을 t라고 놓고 y 값은 자동으로 나오고요. 얘네 둘이 나오면 요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자연스레. 그리고 하나 더. 자, 요 길이가 t면요. 질문. 혹시 요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길이라고 부르면 t라고 해야겠지. 혹시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길이 똑같은 거 아세요? 이제? 왜 똑같게? 이거는 2차 함수라고 해요. 2차 함수는요. 가운데 축을 중심 좌우 대칭이에요. 끝났는데? 우리 둘레고 할 수 있겠네. 식세워.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둘레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결국 가로의 길이가 나왔잖아. 2t. 세로의 길이 나왔잖아요. 둘레를 구하시는 거니까 얘네들 2배씩 해야 됩니다.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그래서 그 계산하면 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없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식이 없잖아. 그래서 이 말 이해돼? 여기 있는 요 식은요. 이거는 식이 아니라는 거야. 쟤는 나를 도와줄 친구예요. 저 식은. 이 문제는 둘레의 길이에 관한 식이 필요해요. 둘레의 길이를 묻는 문제라. 그래서 이미 y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건 거야. 어디를 x라 둬야 어디를 문자로 둬야 이 둘레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식사 볼게요. 그럼 자, 가로의 길이가 2t니까 가로가 2개 있잖아. 위에 쓸게요. 4t.
세로의 길이가 이건데 세로가 2개 있잖아. 자,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해서 계산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자, 이 t라는 걸 지금 일단 썼잖아. 내가 빌려 쓴 거잖아. t의 범위 있냐는 거야. 써보세요. 이거 t의 범위 혹시 있는 거 아세요? t가 다 돼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자, 예를 들어 봐봐. 지금 제가 찍은 t가 우리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부르지. 이 그림이 나타나려면 이 t가 뭐보다는 커야 돼? 여기 쓸게요. 0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가 0인데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저기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t를 여기에 찍었더라 반대로 말했을 거야. 제가 지금 처음 찍은 t가 내가 책임지라고요. 내가 쓸 거잖아. 근데 있잖아. 이거 마냥 클 수 없는 거 아세요? 혹시 어디를 못 넘게? 오, 2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혹시 맞아요. 2입니다. 요 점 있지? 우리 혹시 요 점을요 x 절편이라 부르나? 혹은 우리 x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얘를 넘게 되면 이런 그림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딱 여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점은요 어떻게 구한다? 여기 y 자리에 0 대입하는 거 맞나? x축과 만나는 교점. 우리 구해봤잖아 얼마 전에. 그 x가 얼마나 많아요? 원래 뿔마 2인 게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 관심고 여기. 그래서 이런 가위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식 세우면 이제는 숙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아, 딱 어렵다. 근데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어차피 이 그림 맨날 나오거든요. 그냥 외워. 요 자리입니다. 요 이퉁이에 찍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형화돼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여기가 문자부터는 요 자리가. 자, 마무리 한번 짚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가위가 있으니까 혹시 몰라. 자, 그릴게요. 자, 꼭지점. 여기가 t 값이 1일 때 y 값이 10이고요. 자, 이거 문제는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여기 는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는이 없을 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호 하나 아세요?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칠해질 때가 있고 빵꾸 뚫릴 때 있지. 보통 이렇게 빵꾸 뚫으시면 이게 이제 포함 안 된다라는 기호예요. 얘는 지금 저기는 포함 안 되는 것이에요. 0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니까 여기 초록 색깔 보이세요?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최대값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 볼까요? 여기에 정답이겠죠? 꼭지점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정답 뭐라고 써야 돼? 10 단위가 뭐죠? 아, 근데 단위가 없네. 그럼 그냥 10 쓰면 되겠네요. 단위가 없죠. 혹시 문제에서 그때 t 값을 구해라 라고 요구하면 요거 이제 뭐 이런 걸로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 371번. 자,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원래 활용이란 거는 참 안타깝게도 그동안 쌓아온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미 약간 느낌은 알잖아. 이런 어떤 활용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그 느낌을 베이스로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은요, 사실 이런 설명 안 하니까 푸는 친구도 있어요. 혼자 그냥 잘. 뭐 대충 뭐 많이 해봤으니까 옛날부터. 근데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너무 좀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얘 위에랑 뭐 거의 똑같죠. 약간 이제 축이 옆으로 움직인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은근히 또 어려워하더라. 이게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그림 나오면 아까 그 T 자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리 그 자리 항상 그 자리예요. 비슷하게 봐. 자, 제가 한 1분 20초 뒤에 일단 이제 남은 시간을 계산을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계산은 패스하고 그냥 식만 만들어 볼게요. 직사각형 둘레에
최대값을 구해라. 뭐뭐의 최대값. 뭐뭐의 최소값. 자, 한 번 더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아까 위에랑 같은 상황이니까 바로 갈게요. 일단은 마지막에 묻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문제니까 이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y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고민할 게 아닙니다. 둘레 길이 라고 쓰시고 이제 요 자리를 고민할 건데 이제 이런 거 외우세요. 여기입니다. 이번에도 여기를 제가 문자로 쓸게요. t라고 빌렸을까? 그럼 질문 아까랑 똑같이 할 건데 여기가 t면요 여기 y 값은 뭐라고 했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그냥 간단한 상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을 통해서 얘네 둘을 만든 거예요. x만 정해주면 y는 자동입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y 값이며 요 세로의 길이는 정해져 버렸네요. 자, 이렇게. 근데 못 푼 친구들이 요 가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같이 가볼까? 그럼 혹시 요 길이 현재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축이 약간 움직인 경우는 가운데 축 있잖아. 얘를 끼고 가시면 돼요. 요게 t 빼기 3이지. 질문. 요 길이도 얼마일까? 여기도 t 빼기 3이라는 거야. 항상 이제 2차 함수는 축이 있잖아.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끼고 가시면 돼요. 두 군데를. 즉 두 개 더하시면 가로의 길이가 나옵니다. 2t 빼기 6이라 쓰면 되겠네요. 이제 쓰면 되겠죠, 이게. 둘레 길이 가볼게요. 둘레는요, 얘네 둘 2배씩 하시면 돼요. 얘네 둘. 다 더하시는 거니까. 2배씩 하시면 저는 암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t제곱. 12t, 4t니까 16t. 마이너스 12 쓰면 되겠네요. 2차 함수 문제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끝난 게 아니라 t의 범위 있냐는 거야. 혹시 여러분 있게 없게? 이번 문제는 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t는 뭐보다는 커야 돼? 이번에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 그림이 나오려면 상상을 해봐. 저기를 벗어나면 이상한 그림이 돼요. 이 그림이. 저기 사이. 근데 친절하게 나와 있죠. 3과 6.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이거는 안 나와도 내가 구할 줄 알아야 돼. 여기 3은요. 축이야 축. 구할 줄 알고요. 여기 6은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시험에는 이렇게 안 친절할 거야. 너무 친절해 그림이. 아시겠죠? 이거 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 다들 따라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야.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373번입니다. 자, 계산은 넘겨드릴게요. 373번. 네. 다른 또 유명한 두 번째 문제. 자, 요거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나와.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드린 팁 중에서 뭐 그림도 그릴만 하면 뭐 간단히 묘사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식이 없는 활용은 사실 좀 잘 읽어봐야 돼. 꼼꼼하게 뭘 시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뭘 하라는 건지를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373번. 자, 한번 뭐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쉬워 어쩌면 그냥 들어보시면
x 정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자, 바로 갈게요. 자, 읽어볼게. 식이 없는 활용은 좀 꼼꼼히 읽어볼게요. 길이가 12m인 철사로 그리세요. 이 철사입니다. 철사. 자, 길이가 몇 미터? 12m. 이 철사로 이걸 구부린 거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말이 안 되네. 아무튼 자, 이거 만들었대요. 자, 만들 때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거 계속 말하지만 보통 여기는요 식이 없는 활용이 항상 마지막에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요. 뭐뭐의 최대값. y 값은 정해져 있다고. 도와줘. 자, y를 뭘로 하자? 자, y는 뭘로 하자고요? 이 직사각형 넓이를 y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고민은 누구를 x로 할지가 고민인데 얘는 좀 뻔하지 않니? 자, 도와줘. 누구를 x로 할까? 너네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끝나요. 뭐 할래? 가로 아니면 세로 아니에요? 뭐 이거 둘 중 하나 줘야지 뭐 갈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좀 뻔하게 가세요. 좀 가로를 x로 넣을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하나 나와요. 누가 필요하죠? 세로가 나와야 넓이 구하잖아. 그거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 혹시 세로 한번 구해볼래? 세로 구할 수 있어요. 얘를 x라고 두면 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구하는 게 마지막이야. 얘까지 나와야 이제 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가로 세로니까 어떻게 하자?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네요. 자, 여기도 x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럼 식 세워볼까? 지금 여기도 네모라고 치면 어쩌면 둘레가 있잖아요. 천천히 가볼게. 2x 더하기 2 네모가 얼마게? 10이잖아.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저걸로 만든 거면 네가 12가 돼야 돼. 양쪽에 2 나눌게요. 나누시면 x 더하기 네모가 6이고요. 반대편 이항하시면 네모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네모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한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자,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막상 까보시면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역시나 범위. 항상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범위가 있냐를 좀 확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숙제처럼 대놓고 안 주지.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알아와야 돼. 그러니까 x를 내가 준 거잖아. 질문. 얘 가로를 x라 둔 거잖아. 범위 있을까? 일단 x는 뭐 돼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쵸? 근데 끝일까요 이게? 이게 지금 일단 10이라고 말한 이유를 말해볼게요. 10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저는 10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12보다 작은 거는 너무 널널해요. 예를 들어 x가 11 되나요? 이렇게 넣어보시면 이거 조건 안 돼요. 예를 들어 x가 11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도 11이잖아. 총 얼마가 돼? 그럼 이거 아예 없는데요? 저거는 너무 널널한 조건인 거야. 더 줄여야 돼요. 방금 나왔는데 바로 6이야 6 얘는 범위가 더 있어요. 6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그거 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여기 왼쪽이 나오게 된 게 현재 얘가 지금 길이라서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질문, 이것도 길이 아니에요? 얘는 세로의 길이잖아.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항하시면 6보다 작다가 나와요. 보통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길이로만 조건인 거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둘 다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드는 문제야. 쉽잖아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식만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직사각형의 뭐 둘레라든가 넓이 구하는 게 여기서 약간 핫합니다. 모든 책에 뭐 교과서마다 이거는 다 교과서마다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일단 이 문제는 뭐 넓이의 최대값 문제니까 좀 뻔한 감이 있어요. 그냥 뭐 가로 또는 세로에다 문제 주면 되는데 나머지 한 개는 이제 그 x로 표현 가능하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범위를 체크해 주세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이해를 했다면. 근데 이런 길이 같은 문제는요. 길이의 상식이죠.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고 식 세우시면 이런 조건이 생깁니다. 이런 조건. 3, 7, 4 한 번 더 해보고 다른 책에 하나만 더 풀고 쉴 거예요. 다른 책에 또 이제 유명한 문제 하나까지 할게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질문이 조금 길게 받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는 이게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속도는 이제 많이 풀면 빨라지는 거고. 자, 이 문제 좀 잘 읽어보세요. 위에랑 조금 상황이 달라. 자, 40초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10만 만들게요. 물론 여러분들 계산도 해보세요. 숙제할 때는. 텃밭. 위에는 철사, 얘는 텃밭.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일단 묻는 걸 먼저 볼까 그러면? 텃밭의 넓이. 자, 그럼 요게 텃밭이고 요게 텃밭의 넓이겠죠. 자, 이 넓이를 y라고 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뭐 y는 정해져 있고, 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가로 또는 세로겠죠. 일단은. 근데 여러분, 자, 얘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좋다. 가로를 x라고 둬볼까? 혹시 이거 위에랑 좀 다른 상황인 거 아세요? 그리고 얘 있잖아. 위에처럼 바로 위에 문제는 이 둘레가 이거잖아. 혹시 여러분 얘 있잖아. 36m. 얘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얘 다들 이건 건 아시는 거야? 여기는 참고로 여러분들 그 울타리를 안 만들어요. 저기는 원래 벽이었거든. 이해돼? 많이들 이제 위에처럼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여기만입니다. 세로 두 개, 가로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 위에처럼 여기를 네모라고 둘까요? 여기도 네모겠네. 자, x 더하기 2 네모가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처럼 이제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틀려오잖아.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국어 문제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자, 양쪽에 2 남으시면 되겠죠? 네모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8 맞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로의 길이입니다. 그림 보시면. 세로의 길이고, 이 자리에 넓이를 쓰는 자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겠죠. 자, x랑 얘를 곱한 거를 여기에 쓸게요. 그랬더니 2차 함수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자, 범위 체크할게요. 범위 한번 체크해 보실래? 자, 일단은요. 여기가 길이니까 바로 쓸게요. x가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자, 요 자리. 요 자리도 길이거든요.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요 자리도 어쩌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x는 36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하네요. 36보다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범위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배우신 대로 뭐 그래프 잘라 보시면 뭐 대충 보이시겠죠. 이렇게
다들 혹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인데.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른 책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나머지 한 문제 제가 좀 주도하여 할게요. 원래라면 좀 고민할 시간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자, 99쪽입니다. 일단 가보시면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상황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어봐. 자, 99쪽 가보시면 자, 마지막 유형이죠. 유형 55번. 자, 활용인데 자, 한번 구경만 해볼까? 여러분 16번은요. 식이 있는 활용일까? 없는 활용일까? 있는 거예요. 쟤는 약간 식이 있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식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문자 역할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17번은 식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아까 그 날선의 그 문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물어볼까? 얘는요, 여기 여러분들 요 귀퉁이에 보이세요? 약간 그림 바뀌었잖아. 이 그림이 딱 나오면 문자 어디에 주라고 했지? 이제 외우자고요. 어디? 여기 점 B자리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세요, 사실은. 요 자리가 아마도 문자일 거야. 뭐 T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고2, 고3들 중에 외운 친구들이 있어서 바로 아는 거야. 바로 아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정형화 돼 있어. 외워. 알겠지? 그리고 자, 18번 문제는 이제 방금 한 것처럼 식이 없잖아. 또 잘 읽고 이해하고 잘해야 되는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하진 않을게요.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물론 반지름인데 거기 앞에 문장 중에서 또 이 문장 나왔잖아. 부채꼴 넓이의 최대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일단 y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된다고? 이 부채꼴 넓이가 y 자리인데 이 문제 아마 질문이 나온다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 부채꼴 넓이가 하는 공식 아세요? 그러니까 얘를 풀면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공식이 필요할 거야. 아까 필기했잖아.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혹시 공식 뭐더라? 여러분 이거 참고로 중1 때 배워요. 자, 두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다 써줄게. 첫 번째는요, 파이 r 제곱. 요게 원의 넓이잖아. 자, 원의 넓이에서 혹시 이런 공식 기억나? 한국말을 쓸까? 중심각.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r은 반지름입니다. 원의 넓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뭐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좀 더 간단한 식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식 하나 기억나는 친구 있나? 자, 여러분 다들 R은 뭔지 아시죠? 보통 R은 반지름 약자잖아. L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L 보통 얘를 L이라 불러요. 이거 호의 길이야. 너네가 호의 길이를 알 때는요,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하자면 이 문제는 아마 빨간색 공식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틀려야 돼요. 이걸로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그냥 이제 이런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소개해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참고로 이 문제는요, 저기 다음 장 넘겨보시면 13번 있지. 위에 하나 써볼래? 13번 문제랑 얘랑 같은 문제예요. 아이디어가. 자, 일단은요, 문제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처음이라서 밑에 1번, 2번, 3번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시험에는요, 이렇게 안 나오고 제가 실판을 좀 편집한 거 보일까요? 자, 실제 시험에는 위에 상황 주어지고 3번 문제가 시험 문제예요. 저는 그 1번, 2번 안 보고 풀어볼 거예요. 3번 바로. 자, 위에 읽어보시면 바로 갈게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 안에 보시면 또 직사각형이네. 사각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이 친구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배운 대로 가볼게요. y자리를 저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치자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y는 고민할 게 아니야. 그런데 자, 어디를 고민해야 돼? x를 어디로 할까? 이것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ax 어디로 할까요? 우리 방금 저기 다른 식의 넓이 많이 구해봤잖아. 뭐 어디 하면 돼?
가로 아니면 세로 둘 중 하나네요. 일단은 뭐 아무거나. 근데 이 책에서는 위에 보니까 이제 세로의 길이를 요 길을 x라고 두는데 사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두면 돼요. 둘 중에. 일단 교재를 따라가 볼까 그냥. 자, 요 길을 세로를 x라고 둘게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가로가 필요하지. 네모라고 둘까?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생각보다 이 네모를요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날선 문제는 쉬웠잖아. 그냥 전체로 풀었잖아요 네모를. 얘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혹시 그럼 중학생 때 힌트 머릿속에 옛날에 이런 그림 좀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제 봤어요? 아 피타고라스. 그걸로 근데 구하는 문제는 아니야. 이 여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런 그림 자 하나 필기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중2 때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야. 닮음 때 이제 이 그림 나와요. 닮음, 얘가 닮은 문제예요. 얘는요, 저 네모를 구하는 게 좀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그냥. 아시겠죠? 자, 그 당시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은 아닌데 이런 그림 참 많이 봤었지. 뭐 이런 거. 자, 요 그림 나오면 우리 뭐 닮은 비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오랜만에 복습. 혹시 여러분 여기 지금 삼각형 얘랑 얘랑 닮음인 거 아세요? 얘랑 얘랑? 혹시 이거 무슨 닮음인 줄 아세요? 그런 거 아시나? 무슨 닮음인데? 이게 그 당시에 AA라고 해서 각도 두 개가 똑같아요. 얘네들은 동의각이거든요. AA 닮음이야. 이 그림에 자, 이 그림에도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았어요. 같은 이유로 AA 닮음. 그럼 자 닮은 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떤 게 닮은 비가? 이런 대응하는 변끼리. 예를 들어서 여기랑 얘랑 대응하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 대응 맞나? 이런 닮은 비로 식을 세워야 돼요. 이 문제를 푸시려면 닮음으로.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여기를 x, 여기를 네모라고 둘게요. 도와줘. 여기를 얼마야? 자 여기를 왜 구하냐면 이 친구를 좀 써야 되거든요. 6 빼기 x로 갈게요. 그리고 자 오랜만에 한번 닮은 비를 세워보시면 도와주세요. 저기 있는 6 빼기 x랑 자, 누구랑 대응해요? 여기 있는 6이랑 대응하죠.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걸 리듬을 좀 타라고 하는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같다. 네모 대 누구랑 대응해? 요렇게 식을 만드셔야 네모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를 의식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딱 나오면 아, 닮음 써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제 요 비례식을 푸시면 되겠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서 네모를 구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쭉 전개하시면 일단 네모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서 넓이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거는 유명한 스타일이라 그냥 외우세요. 통째로. 이 그림이 딱 나오면 닮음인 거야. 그리고 질문 한 개만 더. 자, x의 범위 있을까? 계산을 옮겨드릴게요. 현재 x가 여기거든요. 여기. 자, 상상해보자고. 자, x가 다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일단 x 뭐부터 커야 돼? 보통 이제 숙제 보면 보통 0보다 크다가 나와. 보통 뭐 웬만하면. 근데 뭐를 넘을 수 없는지 아세요? 여기가 6이잖아. 6을 못 넘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범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음 장의 그 13번 가보시면 약간 이런 닮음처럼 보이시는지 구경까지만 해보실게요. 계산을 해보세요. 이제 요걸로 해서 이제 세로 가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봐봐. 13번도 이런 그림처럼 보이세요? 약간 뭔가 비스무리하게. 다음 장의 13번도 이 닮음 관련 문제처럼 보이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예요. 얘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5분인데요. 죄송한데 5분만 쉴게요. 지금 시간이 오늘 계획대로 다 못할 것 같다.